푸른 시리즈를 처음 시작한 건 2024년 7월 정도였어요.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또렷하게 한 가지는 아니었고요. 많은 우연들이 겹치고 겹쳐서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작업을 할 때 음악을 듣거나 오디오북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도덕경을 듣고 있었어요. 도덕경 8장에서는 상선약수라는 주제를 다루는데요. 물은 자기의 본성대로 아래를 향해 흐르지만 그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본성에 따라 아래로 향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제가 나다움 또는 본성 이런 것들에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때여서 이 내용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또 제가 2024년도부터 놓아버림 명상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놓아버림은 마음이나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놓아버림이라는 화두와 상선약수라는 주제가 만나면서 저한테 되게 큰 영감이 됐어요. 또 이 시기에 마침 제가 재미 삼아서 그리는 청아백자 시리즈가 있는데요. 청아백자는 여러 나라에서 생산을 했지만 특히 한국의 청아백자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나 일본 것과 비교하면 약간 서툴러 보이기도 하고 대충대충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 번, 두 번 더 붓을 대서 다듬으면 훨씬 깔끔해질 텐데 그렇게 다듬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무심하게 물 안료가 얼룩이 지면 얼룩이 지는 대로 그렇게 둔 모습이 멋있더라고요. 이 조선 청아백자의 매력 그리고 상선약수, 놓아버림 이것들이 한데 모아지면서 초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시리즈는 바탕에 금박이나 은박을 사용하고 있어요. 단청이나 불화에서 사용하는 금은박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신성을 나타내는 재료입니다. 저는 불보살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 외에도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 그리고 동물, 식물들에게도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금박이나 은박을 바탕에 사용하면서 그것이 우리 내면의 신성, 우리 내면의 빛을 나타내기를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묽게 탄 물감물을 얹어서 제멋대로 흐르도록 내버려두고 말렸어요. 이 과정에서 물감물에 들어있는 그 안료의 입자 크기에 따라 분류가 되면서 안료의 물성을 다루는 스터디가 되기도 했고요. 물감물을 얹고 말리고 또다시 얹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반복과 수행이라는 단색화의 핵심 요소와도 맞닿아 있다고 느꼈는데요. 기존의 단색화는 작가의 행위를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선약수, 놓아버림, 그리고 청아백자의 무위를 통해 일체의 행위나 인위를 버리고 행하지 않음으로 행함, 즉 무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감물을 얹고 말리는 과정에서 일체의 인위를 가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회화를 영어로는 페인팅이라고 하잖아요. 이 페인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린다는 행위를 중심에 두는 단어인데요.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왔지만 그리지 않고 그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한평생 재료를 다루고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만드는 것,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을 훈련받아온 사람인데 그 모든 습을 버리고 그냥 주어지는 조건대로 망치면 망치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처음엔 좀 힘들더라고요. 화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망친 그림을 고치는 방법을 되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망친 그림을 잘 고치는데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이 푸른 작업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고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푸른 작업은 물을 오랫동안 고여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바탕재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한번 손상이 된 작업은 다시 회생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구성도 너무 떨어지고요. 그래서 바로 폐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도구나 재료를 통제하지 않고 맡겨놓는 작업이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궁금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저에게도 한 가지 깨달음이 얻어졌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라고 배워요. 삶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달성해야 하고.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삶을 통제하려고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통제욕을 내려놓고 순리에 몸을 맡기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곳에 도착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고요. 왜냐면 푸른 작업을 하면서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각도 못했던 아름다운 무늬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아마 그리려고 했으면 절대 그리지도 못했을 문양들이죠. 순리대로 산다는 게 꼭 운명론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절의 변화라든가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세월이 지나 바뀌는 내 몸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내 본성에 충실하고 항상 현재에 집중하면서 삶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풍경들에 감탄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순리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푸른 작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도덕경과 불경을 공부하기도 했고 또 명상을 수행하기도 했고 또 제 개인적인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서 온 영감을 통해 이 작업을 하게 됐지만 이 푸른 시리즈 작업을 하면서 또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영감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느끼고 주변에서도 말씀하실 만큼 제가 많이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푸른 시리즈는 저의 새로운 신작 시리즈이지만 동시에 저의 수행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푸른 시리즈를 통해 관객분들께 또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순리대로 나답게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물이 제멋대로 흐르는 것 같지만 물은 자기 본성대로 충실하게 아래로 흐르고 그 흐름을 잘 포착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까짓 물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데 우리의 삶이 물보다도 못하겠어요? 저는 순리대로 살아갈 때, 나다울 때, 자유로울 때 우리 삶이 예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3월 12일부터 3월 31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비커밍 갤러리에서 제 개인전 푸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커밍 갤러리에서 저의 푸른 시리즈를 만나보세요. 푸른 시리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지금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